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일 기준으로 80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이 전국에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서 우려도 나오죠.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국내 확진자가 다소 감소한 것은 정말 다행인데요. 네. 하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이 하루 800명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여전히 1.26명입니다. 확진자 1명이 1.26명을 감염시키면서 감염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방역 당국은 이 다음 주가 되면은 확진자 수가 1,000명에서 1,200명까지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수치라면 확진자 수가 하루 이틀 8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같은 전반적인 방역 지표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역 감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확진 환자 비율이 63%로 떨어지는 반면 네. 지역 확진자가 늘면서 22일 기준으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어제에 이어서 22일도 24명이 늘었는데요. 예. 12월 들어서 지금까지 160명이 넘는 겁니다. 예. 전문가들은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 사망자가 20몇 명씩 나오는 이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로의 유입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망자가 생기니까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실제로는 네. 매일 뭐 10명, 20명씩 계속 유입이 되니까 아마 조만간에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300개의 중환자실은 다 찰 거다. 예, 그런 우려마저 드는 시기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는 방역조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그리고 특히 수도권은 일상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겁니다. 수도권은 공적 모임, 그러니까 업무 필수인 모임을 제외하고는요, 아예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인 이상 모임이 안 되는 건데요. 현재 지금 5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고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는 조치인데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또 내년 1월 3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관광 명소 등도 폐쇄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위의 특성만 놓고 보면 야외에서 타는 스키나 썰매 등이 감염의 위험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에 모이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함께 숙박을 하게 되고 그 주변의 여러 장소에서 함께 이합 집산을 반복하면서 다중이용 시설들을 이용하는 가운데 유행의 위험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장거리의 이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확진자 수로만 보면은 이미 3단계 기준이 넘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네, 정부는 3단계는 더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은 1.5단계나 2단계는 몇 명 이상씩 격상한다 이런 지표가 제시돼 있는데요. 2.5와 3단계는요, 이 범위로 제시해놨거든요. 이를테면 2.5단계는 200명에서 300명 이상씩, 또 3단계는 800명에서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2.5단계나 3단계는 경제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격상하기 위해 애초부터 이렇게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98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기준 범위 내이지만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 체계의 여력을 계속 확충하며 대기 환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로의 상향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부의 고심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네.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특히 더 강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영국은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나타나서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과도한 공포는 금물입니다. 증상이 더 심각하다거나 또는 백신이 듣지 않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the vaccine will be fine, but the problem with this virus is that if it's spreading so fast, we may not be able to reach the vulnerable population, the elderly, in time with the vaccine before the virus does. So I think that's the concern, and then the hospitalizations will start because the virus is reaching those vulnerable people quicker than we can anticipate and vaccinate around. And then that hospitalization may overwhelm the NHS healthcare service. 네, 과도한 걱정은 금물이지만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이 좀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나요? 네, 아직까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일부에게서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까지 국내 발생 1,600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 가운데 영국 유입 확진자 중에서 일부인 또 21건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영국에서 보고된 것과 이 같은 변이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격리를 거치게 되고 또 모든 그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통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영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 해제전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2번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양성 여부 또는 양성일 경우에는 그 NGS라는 유전자 전장 분석을 통한 바이러스 변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나 겨울은 바이러스가 활동력이 더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네. 영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 방역인데요. 이번 연말 특별 방역 조치가 국내 코로나19 이 확산의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을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예. 이번 방역 조치를 놓고 벌써부터 뭐 테이블을 여러 개 예약하고 뭐 나중에 따로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편법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